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해상 자위대의 신형 호위함 중 1번함인 모가미의 명명식을 겸한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모가미는 길이 132.5m, 폭 16m에 기준 배수량 3,900톤, 출력은 7만 마력이며 속력은 30노트, 건조비는 약 1,055억엔으로 일본이 1조 1,100억 원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해상 자위대의 이 호위함은 평상시에는 경계 감시 업무를 하지만 유사시에는 대잠수함 전투, 대공 전투, 대기뢰전 등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도록 선체 표면에 요철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상 자위대는 앞으로 총 22척의 신형 호위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신형 무기를 보유해가는 것은 물론 주변국과 안보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했는가 하면 미국의 함정이나 항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했던 무기 등 방호 조항을 개정해 앞으로는 호주군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이 조항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과 호주의 안보 협력 관계가 준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지금 시점에서 중국과 가장 대립하는 나라가 호주라는 일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그리고 일본과 호주 이 세 나라가 함께 중국과 대치하는 전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호주 사이가 준동맹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분명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심리를 이용해 미국의 동맹으로서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지만 과연 일본 자위대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간사이 뉴스 웹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20시 7분 시가현에 있는 육상 자위대 훈련장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 포탄 한 발이 실수로 훈련장 밖으로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포탄은 국도를 넘어 산간 민간인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훈련을 실시한 곳은 고치현에 있는 육상 자위대 고치 주둔지에 소속된 제50보통과 연대였으며 훈련에는 120mm 박격포가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포탄은 계획의 2배가 넘는 약 6km나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며 방위성은 화약의 양을 잘못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부상자가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포탄 사격 연습을 하다가 실수로 포탄을 훈련장 밖으로 쏜다. 포탄이 자칫 민가에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은 자위대에서 자주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2018년에도 자위대의 한 사격 훈련장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 중 포탄이 훈련장 밖으로 나와 국도 부근에 직격탄을 맞고 근처에 서 있던 차의 유리가 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자위대가 쏜 중기관총 탄환이 같은 지역에서 2.5km가량 떨어진 주택의 천장을 뚫고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자위대 소속의 트럭이 길가 주택으로 돌진해 주택이 크게 부서지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자위대의 좌충 우돌은 육상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후쿠오카현 소속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가 나가사키현 부근 해상에서 공중 접촉 사고를 내는 일도 있었는데요. 자위대 조종사들은 무사했지만 이 사고로 전투기 뒷날개와 미사일 발사 장치가 파괴돼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망신 단계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 강요와 자위대 지휘부가 연일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을 지켜야 할 자위대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는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자위대의 자질 문제를 떠나 일본 자위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을 훌륭히 수행하고 미국의 혈맹이 되기에는 역사적인 걸림돌까지 있습니다. 얼마 전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싸웠던 미국과 일본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비밀 문서가 하나 공개됐는데요. 그것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일본의 A급 전범 7명의 유골이 바다에 뿌려졌다는 기록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이 비밀 문서에는 일본의 A급 전범들은 사형 후 화장됐으며 수습된 유골은 요코하마 동쪽 48km 태평양 상공까지 연락기로 이동해 광범위하게 뿌려졌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당시 A급 전범의 유골은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아 태평양이나 도쿄만에 뿌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는데 이번 문서로 확인된 셈입니다. A급 전범의 처형을 입회한 미국 윌리엄 시볼트 외교국장은 저서에서 지도자들의 묘가 장래에 신성시되지 않도록 유골은 뿌리기로 돼 있었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당당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미래를 내다본 미국의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국의 폭격으로 참혹한 희생을 낳았던 진주만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미국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 개봉한 블록버스터 진주만은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미국 청춘 남녀들의 사랑, 우정과 버무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론 현실에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1941년 12월 7일 길이 178m, 무게 27,900톤의 미 해군 전함 USS 오클라호마함이 일본군의 공습으로 침몰됩니다. 이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조원 4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승조원 429명의 시신은 전함이 폭침된 1941년 12월부터 1944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양돼 하와이의 공동묘지 두 곳에 묻혔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승조원이 86%나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유해 더미를 감식시설로 옮긴 뒤 실종자 유가족들로부터 DNA를 제공받아 지금까지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감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종자의 90%가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귀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굳은 의지와 감식 기술의 발달이 낳은 결과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전쟁 범죄 때문에 가족을 잃고도 시신조차 받아보지 못한 미국의 실종자 가족들의 한은 가슴 깊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라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용인하고 있는 지금 한국군도 군비 강화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신설된 미사일 연구원은 한국형 아이언돔의 조기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요격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한 아이언돔은 한 개 포대에 대공 탐지 레이더와 20발의 요격 미사일로 이루어졌고 고도 10km 이하에서 적들의 로켓 포탄을 동시다발적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으로 최근 하마스가 쏜 로켓 포탄 1050발 가운데 1030발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군은 아이언돔과 같은 요격 시스템을 갖추면서 2030년대 초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직접 요격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완성되면 적어도 일본 자위대가 잘못 날린 포탄이 6km나 날아가 민간인 구역에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밖으로는 2차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군사적 제휴와 공동훈련으로 군사력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지만 정작 안쪽에서는 이딴 사고로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 지금이야 허접한 모습을 뽐내고 있지만 일본은 군대를 가질 때마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 엄청난 범죄를 지어왔습니다. 미국의 뒤에 숨어 호시탐탐 군대를 갖기 위해 움직이는 일본의 야욕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